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치약사입니다. 콜레스테롤 시리즈 오늘은 벌써 세 번째 3편입니다. 자, 지난 이 1편은요 콜레스테롤이 사기다 라는 주장을 살펴봤고, 이 2편에서는 콜레스테롤 약을 꼭 먹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콜레스테롤 3편, 심혈관계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동안 1960년대 안셀키즈 박사의 지질가설을 바탕으로요, 이 심혈관계 질환은 콜레스테롤 이 자체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만 내리면 된다. 하지만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원래 우리 몸은요 자연적으로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합성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호르몬도 만들고요, 세포막도 튼튼하게 만들고 할 일이 참 많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남들보다 과도하게 합성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모두 다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는 걸까요? 콜레스테롤이 낮은데도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동맥경화에 콜레스테롤이 관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을수록 당연히 그럴 확률도 높아지겠죠.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당뇨, 고혈압도 관여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염증 반응이 반드시 동반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염증은요 산화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 면역 반응을 더 촉진하게 되고 그 과정에 이 플라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염증 반응들이 지속되게 되면 수년 후에 동맥이 막힐 수 있는 겁니다. 즉 콜레스테롤도 문제지만 이 염증이 LDL까지 나쁘게 만들어서 심혈관계 질환을 더욱더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스타틴의 효과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보다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로 2008년 이 세상에서 스타틴의 효과를 가장 강력하게 알린 이 주피터 연구. 이 연구는요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이고요, 약간의 염증이 있는 사람들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로슈바스타틴을 먹이고 심혈관계 질환의 연관성을 관찰했습니다. 연구 결과 로슈바스타틴은요 염증 수치인 CRP도 낮춰줄 뿐만 아니라 모든 심혈관계 질환에 관련된 사망률을 줄여줬다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 연구에서는요 LDL이 정상이라도 스타틴을 복용시켜서 LDL을 최대한 낮추면 사망률은 더 낮아진다, 따라서 LDL은 최대한 낮추는 게 좋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연구로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됩니다. LDL이 정상이고 염증 수치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결국 LDL 콜레스테롤보다 염증을 낮추는 게 더 키포인트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즉 스타틴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의 효과는 염증 억제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미 신바스타틴을 비롯해서 이 스타틴은요 콜레스테롤 뿐만 아니라 염증도 억제한다는 것은 충분히 밝혀져 있죠. 염증이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다 라는 또 다른 연구, 바로 켄토스 연구입니다. 여기서는 카나키누밥이라는 약물을 사용했는데요, 이 카나키누밥은 LDL 콜레스테롤에 영향은 전혀 없고요, 오직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1이나 인터루킨 6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약 4년간 위약군과 카나키누밥을 투여한 그룹을 추적 관찰했더니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 등이 위약군 대비 15%에서 14% 정도가 감소됐다. 즉 이 켄토스 연구는요 콜레스테롤과는 별개로 염증을 줄이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염증이나 감염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좋다는 이 HDL이 산화 촉진제로 바뀌어서 LDL의 산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요 HDL의 수치가 너무 높은 것도 반드시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결과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어찌됐든요 이 염증을 없애지 않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잘 안 내려가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실 이 콜레스테롤과 염증은요 악순환처럼 서로 돌고 돕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죠. 그렇다면 이 염증과 콜레스테롤 어느 것이 더 심혈관계 질환에 위험할까요? 저는 이 답을 2005년 NEJM에 실린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를 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이 지표 중에 LDL 크기를 나타내는 아포비100, 중성지방 즉 TG 수치를 대변하는 non-HDL,
그리고 염증을 나타내는 HSCRP 수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1991년 이 미네소타 대학의 포라디스 박사는 안셀키지 박사가 주장한 지질 가설은 염증 가설로 대체되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물론 제가 이 콜레스테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2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최신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이 네 그룹은 스타틴을 분명히 먹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심혈관계 질환은 콜레스테롤만 낮춘다고 꼭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심혈관계 질환의 관리는요,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중성지방의 관리도 필요하고 염증의 관리도 필요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관리가 한꺼번에 필요하다. 결국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벗어나려면 보시는 것처럼 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콜레스테롤만 해도 LDL 입자 크기 늘리기, 수용체의 민감도를 증가시키기, 또 유사입자, LPA를 줄이기,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로서는 아직까지는 스타틴 외에는 더 좋은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약물 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교정 방법이라든지 영양요법은 뭐가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리틀 약사는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가봐야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죠.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주변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